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FRM 시험이. 저는 이 FRM도 강의를 하고 CFA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CAI도 강의를 하고요. 몇 가지 이제 국제 자격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그런 CFA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고 판단이 많이 필요한 건 FRM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거 말고 조금 테크니컬한 현업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CAI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성격마다 성격들이 좀 다르긴 한데, 요 FRM 시험은 그 시험 문제에서만큼은요, 야, 나중에 시험 치고 나오게 되면, 야, 갈파에서 정말 문제는 잘 만드는군. 이렇게까지 문제를 갖다가 만들 줄은 몰랐어. 하면 감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과목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1교시는 무슨 과목, 2교시는 무슨 과목,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문제를 그냥 오전에 그냥 시험 4시간 동안 그대로 봐야 되다 보니까 과목이 막 섞여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잘 보시게 되면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전부 다 그냥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만 나온 것 같아요. 라든지 무슨 문제가 전부 다 퀀트라는 통계에서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라든지 어떤 특정 과목에만 막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문제 하나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통계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 이 문제가 통계 문제야 아니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문제야. 그게 이제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꽤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을 다른 과목에 접목해서 문제를 내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좀 종합적입니다. 통합적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과목으로 친다면 이거 무슨 과목이니? 한 2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해요. 지식의 네트워킹. 이 과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른 과목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건지, 이 과목에서 이 내용과 다른 과목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과목과 저 과목 연결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 자격증들은 과목별로 다 정해져가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은 무슨 과목, 두 번째 시간은 무슨 과목,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죠. 이 시험은 안 그래서 한꺼번에 다 그냥 동시에 보다 보니 한 문제에 여러 과목들이 막 녹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 칠 때에 무슨 블룸버그 화면 같은 게 있잖아요. 블룸버그 화면 같은 거. 그런 거 우리나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FRM 시험에는 무슨 화면도 이렇게 막 나와 있기도 하고요. 막 그렇다고요. 그냥.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시험이 이런 시험이 다 있어 싶은데 그게 좀 약간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RM 시험이 되게 실무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험이에요. 특히나 은행권에서 만약에 일을 하겠다 또는 은행권으로 내가 취업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FRM이 좀 딱 최적화되어 있는 시험이고 왜냐하면 이 시험이 대부분 은행에서 다루는 유동성이나 또는 신용위험, 마켓 리스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좋은 시험이고 거기다가 증권사에 계시는 중에 미들 오피스 쪽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브릿지를 해서 뭔가 다른 데로 점프할 수 있는 시험으로 되게 좋은 시험이라서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1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파트 1과 파트 2를 실패 안 하고 우리 끝까지 가게 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게 되면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합격 후기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과목이 시험이 과락 제도가 없으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점수가 나올 때는 4분 위로 나옵니다. 4분이. 당신 이제 퍼스트 퀀타일이다, 세컨드 퀀타일이다. 그러니까 상위 25%에 드는 거다, 아니면 그 중간에 두 번째 해당되는 26%에서 50% 사이에 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4분 위 중에 어디에 위치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과락이란 개념이 없어요. 어떤 과목에서 내가 4분위를 받았다. 그러면 하위 25%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 떨어졌니? 그렇진 않아요. 다른 데서 보니까 퍼스트 퀀타일을 받았다. 첫 번째 이 1분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러면 또 합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수준만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하게 되면 1등 금메달 따려고 하면 세계 신기록 세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빨리만 가게 되면 금메달 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상대적인 시험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누구나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 그냥 한 2세컨드 퀀타일 정도만 된다. 이렇게 되면요 무난히 합격합니다. 무난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퍼스트 퀀타일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열심히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하여튼 세컨드 퀀타일에만 들어갔다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크게
너무 처음부터 주눅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만만찮은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이고 돈이 많이 드는 시험이니까 반드시 마음을 먹게 되면 반드시 합격하게끔 해야 된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